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동, 산포,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포입니다. 또는 변동, 또는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변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료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자료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은 중심 위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가 중심 위치로부터 어느 정도 많이 흩어져 있는가를 보는 게 바로 산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경우와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보면 자료가 더 평균으로부터 모여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죠? 똑같이 평균 60이고 평균 60인데 여기는 산포가 45, 75고요. 여기는 35에서 8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 플러스 이 산포에 대한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어떤 값을 주게 되는데,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많이 모아져 있는지,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 데이터 평균이 그렇게 의미가 크게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평균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볼 때 우리가 산포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떨어진 거리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포는 수치 자료를 정리할 때 평균하고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범위가 있고요. 사분위수, 편차,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표준 편차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범위입니다. 범위를 쓸 수가 있는데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뺍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똑같이 이런 값들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있을 때 여기가 최소값이고요. 여기가 최대값. 그래서 빼면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2에서 91을 빼면 32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데 이 범위는 이렇게 우리가 분포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35에서 85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구한 평균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평균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평균은 모든 자료를 대표해야 되는 값인데 여기 보면 오히려 이쪽하고 이쪽이 대표가 되고 얘는 60은 값이 가장 적은 값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이 평균이 의미가 있다 없다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분포의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중에 하나가 사분위수입니다. 사분위수인데 요런 박스 플롯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 가운데가 평균 또는 중앙값이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5%, 그래서 사분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최소값에서부터 요만큼 25% 데이터가 모여 있고 여기 25%, 25%, 25% 요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요 사분위수는 데이터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 그 다음에 어떤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요 사분위수를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 이상치를 제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분포의 값이 4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걸 대표값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분포의 대표값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웃라이어를 제거할 때 이런 분포를 이용을 해서 전체 데이터의 분포의 특징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를 찾아낼 때 보통 씁니다. 대표 분포로 사용할 수는 않습니다. 자, 또 하나가 편차입니다. 편차는 이미 우리 평균을 할 때 배웠습니다.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왼쪽 데이터, 오른쪽 데이터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이용하면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모든 값들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평균은 가장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적은 값들을 다 더하고 평균보다 많은 값들을 다 더해주면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평균의 의미라 그랬죠.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리를 재야 되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편차라는 게 중요한 속성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해주면 0이 된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0을 없애주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뭐를 쓰냐면 제곱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곱. 그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절대값을 씁니다. 절대값을 쓰면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절대값을 쓸 수도 있고 자승을 쓰는데, 자승을 쓰면 아까 전에 곱하기가 자기 거를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2인데 4가 나오고 10이면 100이 나오죠. 데이터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왜 이걸 쓰지? 절대값을 쓰면 좋을 텐데, 그러면 원래값을 그냥 바로 나오죠.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자승을 쓸까? 이 절대값을 쓰는 거는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편차라는 게 우리 뒤에 가보시면 잔차라든가 에러를 구할 때 또는 어떤 수식을 구할 때 이런 절대값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승을 해줘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스퀘어라고 합니다. 스퀘어. 자승을 의미하는 스퀘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통계에서는 절대값을 주지 않고 이렇게 스퀘어, 즉 자승을 해서 써줍니다. 왜 이렇게 써주느냐? 이거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다 더하면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다 0이 나와죠. 그래서 이 값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편차를 그냥 쓰면 0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없어서 우리는 통계학에서, 수학에서 자승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값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것도 플러스가 다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해줍니다. 똑같이 다 더해주고요. 다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2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12만큼을 어떻게 줘요?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죠. 평균 떨어진 거리니까.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평균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느냐라고 보는 건데 1.2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는 떨어져 있지 않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적게 떨어져 있는 거, 이거를 골고루 다 모든 데이터들을 평균 내봤더니 평균 모든 데이터들이 10개 데이터들이 다 1.2만큼씩 골고루 다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분산. 분산은 데이터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넓게 분포되어 있느냐 아니면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느냐 나타나는 수량으로 나타내 주고요. 수식으로는 이렇게 바라고 하고요. 이렇게 시그마로 표시해서 이렇게 시그마로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값은 원래 우리가 떨어져 있는 값보다 곱하기 자기 자신만큼 승만큼 늘어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 회복하는 게 있었죠. 플러스 해줬으면 마이너스를 해주고요. 곱하기를 해줬으면 나눗셈을 해주고요. 이렇게 자승을 해줬으면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한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표준 편차를 자승했다라는 의미로 표준 편차의 위에 자승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게 분산이고요. 자, 분산을 원래대로 원래 값으로 회복해 시켜주려고 그러면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편차인데 분산으로 가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했다 그래서 얘를 표준 편차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표준 편차입니다. 자, 분산은 원래 분포에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한 개념으로 해서 분산이 들어가고요. 이 분산은 그래서 실제로는 표준 편차를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우리가 표준 편차와 분산을 혼용해서 우리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에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되고 표준 편차를 자승해주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평균에서 마지막으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준 편차를 써줍니다. 분산보다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편차,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편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편차를 다 더해주게 되면 편차에는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 0이 되고요. 이 0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다 바꿔주고요. 예, 이렇게 나온 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자승을 한 개념이고요. 원래 단위대로 다시 복원시켜 주기 위해서 이 분산을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에서는, 통계에서는 이 수학적 개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원상태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승을 해주고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고 하는 복잡한 이 과정의 식이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분산을 써야 되고 왜 표준 편차를 써야 되고 이 분산의 자승을 왜 해줘야 되는지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거리를 재야 되니까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줘야지만 왼쪽 마이너스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거리, 오른쪽 거리 이거를 골고루 다 표시해 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준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승을 해줬으니까 원래 데이터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원래로 회복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보면 항상 자승을 해주고요. 루트를 씌워주는 이 개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계속 해야겠지만 이 표준 편차, 즉 분산과 루트를 씌워주는 이 표준 편차를 구한 이 개념이 뒤에 가서 에러 값을 계산해 주거나 할 때 무지 많이 나와서 통계학에서는 이 식이 거의 핵심입니다. 이 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다 자승을 해주고 루트 씌워주고 또 자승해주고 루트 씌워주고, 왜냐하면 어떤 값들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못 씁니다. 마이너스를 다 없애줘야 되는 경우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애주고 자승 루트, 마이너스 없애주고 자승 루트, 이게 무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뒤에 가서 다양한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산이 있는데 분산에 모분산과 표본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을 할 때 모집단의 분산이라 그랬죠? 얘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데 모르는 값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얻은 분산이 있죠? 자,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S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는 표본을 추출해서 이 모분산을 예측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항상 여기 보면 표준 편차를 구할 때 n이 아니고 n-1분의 1로 해줍니다. 요거를 우리가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 자, 이 자유도의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이 고정이 돼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53부터 57까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있는데 평균이 우리 55라고 했죠. 자, 그러면 평균이 55면 나머지 9개는 다 자유롭게 값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미 55라는 값은 하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지만 이 마이너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즉 평균이 5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값들은 마음대로 값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의 값은 이 평균에 의해서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자유도라고 하고 항상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언제? 우리가 표본을 구할 때 이렇게 평균을 가지고, 즉 평균을 가지고 어떤 차이를 구할 때 씁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자유도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기초 통계에서는 모르셔도 되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서 n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에서 왜 표준 편차가 왜 중요하냐? 이미 우리가 1강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준 편차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엠피리컬 룰을 배웠죠. 엠피리컬 룰에서 평균과 우리 분산을 알면, 자,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1표준 편차, 여기도 보면 1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거리에 데이터가 몇 퍼센트가 있다고요? 68%가 있죠. 자, 이 표준 편차 이내에 몇 퍼센트가 있어요? 95.44%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3표준 편차에는 99.74%가 있죠. 결국 뭐냐면 우리는 평균과 이 표준 편차를 알면 우리는 원하는 게 뭐죠? 95%의 신뢰 구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하고 중요한 이 표준 편차를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통계 분석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95%의 우리 확률 범위를, 확률값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죠. 95%라는 확률값을 정해져 놨을 때 표준 편차의 1.96만큼만 더하고 빼주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진짜 값의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분포, 떨어져 있는 분포,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표준 편차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표준 편차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확률의 개념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값들을 표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키는 키 170cm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 다음에 몸무게는 50kg, 여기는 100단이고 여기는 10단입니다. 자료의 그 단위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몸무게하고 키하고 몸무게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 표준 편차로 원래 데이터 값을 나눠주면 이 값은 항상 0에서부터 요 값을 가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0kg이고 표준 편차가 5kg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을 40kg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우리 50kg이면 0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5kg으로 하면 3만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키로 나눠주면 키도 똑같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0에서부터 1, 2, 3만큼의 숫자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키하고 몸무게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료를 0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만큼,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모든 값들이, 즉 50kg, 100kg, 1000, 만, 10만 단위가 다 0, 1, 2, 3, 4로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키랑 몸무게랑도 표준화 시켜서 비교해 주면 키가 더 많이 변했는지 몸무게가 더 많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표준 편차는 모든 값들의 평균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중요합니다. 표준 편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요.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 엠피리컬 규칙에도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표준화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키하고 몸무게를 비교할 때 이렇게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변동계수라고 합니다. 변동계수. 자, 자료가 큰 거나 작은 거를 할 때는 역으로 구해줍니다. 역으로 구해줘서 표준 편차분의 원래 값을 역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아까 전에 구한 Z값하고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른의 몸무게가 있고 애들의 몸무게가 있고 어른의 몸무게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가 20kg에서 8kg 정도 증가했습니다. 어른은 55kg에서 13kg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어린이의 몸무게에서 8kg만큼 증가한 거는 해보면 약 0.4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른은 55kg에서 13kg 증가했으니까 이거 역수입니다. 이걸 역으로 해주면 0.13만큼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0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시킨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어린이가 훨씬 더 많이 변했다. 즉 어린이가 20kg에서 8kg 변한 게 어른이 55에서 13kg만큼 변한 것보다 훨씬 더 어린이의 몸무게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변한 거다. 이렇게 우리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변동계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하고 몸무게도 같은 개념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키가 175에서 15cm 증가한 것보다는 몸무게가 73kg에서 9kg 증가한 게 훨씬 더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거를 변동계수, 변환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분포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외도, 첨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외도는 이미 중앙값하고 우리 최빈값 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외도는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균등한 게 있는지 그러면 스퀘어니스가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값이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많이 붙어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되면 이 값이 이쪽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 값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3승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식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승을 해주면 원래 값으로 다시 환원이 되죠. 환원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많으면 이 값이 전체적으로 0보다 작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도를 보시면 외도는 이 식 자체가 3승을 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면 마이너스가 더 큰 거고요. 플러스가 많이 나오면 플러스가 더 많이 나온 거고 똑같으면 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외도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이 식을 전체를 보라는 게 아니고 요게 식에서 이거를 자승을 했는지 3승 했는지 요 뒤에 또 4승한 게 나옵니다. 요걸 보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승이기 때문에 외도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왼쪽이 더 데이터가 많다. 즉 왼쪽으로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많이 이렇게 이런 값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첨도는 데이터가 많이 뾰족하냐 아니면 널찍하게 퍼져 있느냐 이런 겁니다.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는 4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는 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해줬습니다. 너무 값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4승을 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이 다 플러스 형태로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증가를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값이 낮으면 이렇게 볼로 오목하고 이렇게 값이 많이 평균으로부터 많이 올라와 있고 플러스면 평균으로부터 값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0을 중심으로 해서 외도든 첨도든 0이 가장 좋습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고요. 플러스가 있다면 많이 압축돼서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분포를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는 개념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표준 편차에 왜 분산을 이용을 하고 왜 분산에 루트를 씌워서 하는지를 여러분들 꼭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편차,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주고 그 자승한 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부르고 이 분산을 원래대로 자승을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고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미 표준 편차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분포의 형태를 보여주는 외도, 첨도 요 정도까지 우리가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이용해서 한 3가지 정도 사용한다.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외도, 첨도. 그 다음에 추가로 한다 그러면 분산은 표준 편차와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해서 분산까지 우리가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